안녕하세요. 엄마 약방의 연구원 약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 약방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약국의 다빈도 환자 중에 하나인 당뇨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당뇨는요, 피 속에 달달한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사실 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그 포도당을 낮춰줘서 혈당을 조절을 하는데요. 당뇨는 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인슐린이 나와도 똘똘하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비만하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뇨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단 거 데인저러스하죠. 위험한 요 달달한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 사람은요 8시간 정도 공복을 했을 때에도 혈당이 100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보다 넘어가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 거고요. 정확히는 126이 넘어갔을 때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아니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이 넘어간다든지 특별하게 그 제조된 당 음료를 드시고 난 다음에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갔을 때 당뇨로 그런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가서 피를 뽑아보시면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이 당화혈색소는요, 원래 이 달달한 포도당이 적혈구에 붙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적혈구에 붙어서 이동한 포도당을 석 달 정도 누적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화혈색소라는 거는요, 석 달치를 누적해서 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신경 쓴다고 해서 이 수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수치는 이 당화혈색소인데요. 당화혈색소가 6.5보다 넘어가면 당뇨가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탄수화물만 달달한 것만 주의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빵, 떡, 국수 이렇게 가루를 뭉쳐 놓은 애들이 당을 좀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아이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기도 똘똘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글지글하는 고기보다는요. 살코기라든지 닭이나 오리고기, 그 다음에 단백질도요. 생선이나 콩류에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일도 너무나 달달한 과일들은요 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일들은 정말 조금만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채 위주라든지 토마토, 오이 같이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드셔야 되고요. 우리 근육이 탄탄해야지 혈당 조절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도요. 당을 소모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야 당 조절이 잘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뇨가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이완 영양제를 먹는다면 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먹고 싶어 라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국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에는요 코로솔산이라는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서 당뇨를 케어하는 영양제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또한 이런 제품들에는요 크롬이 항상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크롬은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크롬이 부족하면 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 영양제에는 항상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맥주 효모에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효모제제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들도 당뇨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B1 같은 경우는 뭐 피로회복도 해주고 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혈관 안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혈관을 갉아먹는 나쁜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런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을 낮출 수 있는 게 비타민 6, 9,
12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6, 9, 11을 좀 적절히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피가 달달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많이 되고요.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염증이나 신경 손상 때문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비타민 B12번을 듬뿍 드셔주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아, 당뇨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써보는 당뇨병 치료제가 메트포르민 제제인데요. 이런 메트포르민 제제 같은 경우는요. 저혈당 부작용도 없고 큰 부작용 없이 제너럴하게 많이 쓸 수 있는데 단 비타민 B12를 고갈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B12를 추가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B1이라든지 B3, B6, 9, 12 이런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B 복합 제제들을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라든지 오메가3 같은 것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E는 혈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 같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도 청소해 주지만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이신 분들이 항상 몸의 염증 반응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미네랄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그네슘은요. 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해서 부신 필요하실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뇨 있는 분들은 유난히 마그네슘이 저하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양제를 챙기실 때 마그네슘이 좀 강화된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연 자체도 이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연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구리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 너무 이렇게 아연이 당뇨에 좋다 그래서 아연을 진하게 드시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타민 D도요. 당뇨랑 연관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비타민 D가 당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지만 당 조절이 안 되는 분이나 당뇨가 심한 분들을 보면 유난히 비타민 D가 낮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에게 고함량으로 비타민 D를 사용을 했을 때 당 조절이 훨씬 잘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과 비타민 D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면역으로도 뼈 건강으로도 많이 챙겨 드시는 비타민 D, 당뇨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도요. 당뇨 환자들에게 부족해지기 쉽고요. 코엔자임 Q10 자체가 워낙에나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그런 항산화 물질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만들어지는 능력이 조금씩은 떨어진다고 하니까 코엔자임 Q10도 똘똘하게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들한테 필요한 영양제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E, 비타민 D, 그 다음에 바나바의 추출물, 마그네슘, 아연, 크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챙겨 먹자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적당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드시기보다는 본인이 드시는 약과 본인이 또 기존에 복용하고 있었던 영양제 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가까운 약국에 방문하셔서 약사님들과 상의해 보시면 아마 좋은 제품들 많이 추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